네, 반갑습니다. AI 기반 창업 방법론 강의를 맡은 이한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AI 시대의 협력 기반 혁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창업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연결로 만드는 성장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역시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개방적인 그런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항상 비슷하게 핵심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으로 AI 중심 실행 전략과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니티나 스테빌리티 AI와 같은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실전 가이드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아마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퀴즈를 여러분이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입니다. 협력 기반 혁신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협력 실행이라고 해서 연합학습 및 데이터 파트너십 구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여러분과 함께 깊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실전 준비 점검을 위해서 자가 진단하는 부분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파트부터 떠나보시죠. 네, 오픈 이노베이션.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바로 이 책에서 많이 일컬어졌습니다. 헨리 체스브로의 정말 그 위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가장 똑똑한 인재가 모두 내부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지식의 흐름을 강조했는데요. 내 외부의 아이디어의 유기적인 결합과 활용,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outside in, 두 번째는 inside out, 그리고 세 번째는 coupled 모델입니다. 첫 번째 outside in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인소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두 번째 inside out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원을 공유하거나 혹시 이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라이센싱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coupled 프로세스라고 해서 상호 협력 및 공동 개발을 하는 이런 모델을 일컫습니다. 보통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좀 깊게 탐구해 보고 사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실시간으로 글로벌 협력도 가능해집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24시간 개방이 된 거죠. 이미 앞서 많은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지만 뭐 깃허브나 디스코드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연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속도와 다양성이 확보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합 학습이 혁신을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해서 FL이라는 약자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없는 안전한 모델 학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든지 또 분산 데이터 활용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즉 자산을 실제 소유하는 것보다 연결을 얼마나 잘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뭐 요즘은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또 이런 생태계들이 점점 확산돼서 혁신이 가속화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딱 떠오르는 서비스나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허깅 페이스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폐쇄를 넘어서 개방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오픈 전략, 오픈 스트래터지를 몸소 실천한 그런 서비스죠. 뭔가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런 코드들을 숨기고 비밀주의에 입각한 대신 모든 모델들을 전면으로 공개하고 생태계를 점점 확장했던 것이 이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었는데요. 월 1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허브로 성장해서 지금은 어쩌면 개발의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실제 여기서 개발자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고 공존하는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다시 한번 접속해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잡아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문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즉 페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파일럿 범위나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겁니다. 성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기준을 KPI로 잡아서 이것의 범위를 합의하고 이뤄내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 예산, 그리고 타임라인, 그러니까 일정인 거죠. 실행을 위한 리소스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배분해서 뭐 짧으면 2주, 조금 더 길면 4주 이내 정도의 일정을 수립해서 스프린트를 돌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스크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더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를 해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AI 중심 실행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역량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내부의 역량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정밀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술, 데이터, 컴퓨팅 이런 역량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인프라의 3대 요소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인 병목 현상이 어디에 발생하는지, 또 리스크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품질부터 시작해서 AI 인프라, 보안 규제, 그리고 기술 인력, 변동성까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과 어느 부분만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차이만큼을 보게 된다면 어느 요소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해야 될지 명확하게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검증 모델을 선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AI 파트너를 탐색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정밀하게 파트너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인데요. AI 시대다 보니까 흔히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대한 논문이나 특허, 또 최신 검색 자료를 활용해서 후보군을 자동으로 좀 추출해 줘라고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아울러 GitHub에 들어가서 이 파트너가 얼마만큼 활동성을 하고 있고 검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코드를 얼마나 배포해서 갱신하는지 이런 커밋의 빈도라든지 또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너지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기술과 시장 적합도를 정량 지표로 산출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수로 좀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데이터 거버넌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한 협력을 위해서 IP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할 텐데요. 어, 흔히 저희가 기업에서 NDA라고 해서 비밀 보호 조약, 또 스마트 계약 이런 부분들을 맺습니다. 투명한 계약을 이행하고 또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뭐 다큐 사인이라든지 뭐 한국에서는 모두 사인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 서비스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를 분류하고 권한을 주는 부분, 즉 민감도 기반의 세분화된 접근을 제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보안이나 감사 로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모든 데이터의 접근을 투명한 이력으로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그런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추천 도구와 플랫폼들을 좀 정리해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색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뭐 챗GPT나 또 요즘은 구글 렌즈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빠르고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복잡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협업 및 개발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공동 개발 플랫폼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GitHub나 또 슬랙과 같은 아주 유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나 보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공유와 법적 보호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큐사인이라든지 또 볼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파트 2를 지나서 파트 3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조금 더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여기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즉 데이터 이동 없이 안전한 협력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아주 유효했습니다. 즉 각 로컬 기기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여러 주체들 뭐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곳들에서 실제 데이터는 이동 없이 각각의 그 로컬이나 그런 쪽에서 도메인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만 이제 공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죠. 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면서도 또 성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민감한 정보 유출 없이 AI의 성능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 기반의 그 스키마를 합의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용합니다. 어 협력 전에 데이터 표준을 설정하고 또 규격을 통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협력 기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발굴을 해서 스케일을 올리는 단계별로 명확한 게이트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 단계로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I 기반 파트너 탐색 및 매칭을 발굴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를 잘 해서 그다음 단계인 평가 요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뭐 기술력 검증이라든지 또 시너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스코어링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으로 세 번째는 파일럿을 돌려볼 수 있겠습니다. Proof of Concept, POC를 실제 수행하고 초기의 성과를 빠르게 측정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주 유효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 그 본 계약을 잘 체결하고 또 이것을 협력을 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즉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가게 하려 그러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SLA를 굉장히 잘 정의하고 그 안에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의되면 향후에 패스트 트랙으로 비슷한 모형들, 유형들을 잘 만들어 나가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좀 최소화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겠죠. 네. AI 시대에 또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협력의 속도를 높이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AI 오퍼레이션 코어를 잘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류하고 해결한 다음에 이것이 잘 돌아가는지 측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고리들을 만들고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뭐 24시간 동안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만들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슈 티켓팅이라고 해서 중요도 기반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컨플루언스의 지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슈 티켓팅을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알림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경고를 발송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서비스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효과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개방적인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성과로 측정하고 KPI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지표들을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지표, 두 번째 사업 지표, 세 번째 협력 지표입니다. 기술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정확도, accuracy라든지 지연이 얼마나 덜 되는지, latency와 같은 성능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사업 지표, 비즈니스 KPI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수익 기여도를 숫자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1 인당 그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CAC라든지 고객의 생애 가치 LTV와 같은 지표들을 효율성의 지표 아래 두고 측정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아울러 얼마나 전환이 됐는지 뭐 회원 가입을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매출이 일어났는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용했는지 이런 비즈니스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성이 됐는지를 ROI 관점에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잘 협력이 된다 그러면 협력 지표, 즉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KPI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파트너십의 건강도와 지속 가능성들을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려고 하면 실전 가이드로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스테빌리티 AI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형 혁신이 만든 파괴적인 성장 속도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성능의 모델 가중치를 전면으로 오픈 소스화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보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함께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주도의 혁신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뭐 API를 제공하고 또 플러그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응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상용 모델보다 훨씬 더 빠른 진화 속도를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니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니티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그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에셋이 이렇게 많지?'라고 하는 부분들의 바로 비밀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있었습니다. 즉 개발자 생태계를 열어 놓고 협력 기반의 성장을 했던 것이 상당히 유효했죠. 아까 저희가 개발의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이 유니티와 정말 잘 맞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낮은 진입 장벽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혁신을 성장하다 보니까 플랫폼과 유저가 함께 가치를 키우는 선순환을 이곳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유니티에 관심을 갖고 그런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런 컨텐츠를 또 에셋을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 일원으로 한번 기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보면 협력 기반의 수익 모델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장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뭐 기술 접근권을 판매하거나 파트너 추천 수수료와 같은
이런 수익 모델도 있을 수 있고요. 아울러 공동으로 IP 라이센싱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부분, 즉 가공된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약간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협력 기반의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요한 장점들이 될 겁니다. 결국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선 어느 누구 한 명만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모두 다 참여해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특히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잘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피드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 안에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SDK를 만들어서 파트너의 참여 장벽을 제거하고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그리고 파트너 이후에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점점점 생태계의 가치가 증가해서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글로벌하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협력 전략으로 확실히 신뢰와 시스템으로 오래가는 협력을 만들 수 있겠죠. 성과를 공유하고 인센티브를 나누고 또 표준화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프로토콜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만든다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 높은 그런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들 잘 살펴보셨나요? 간단한 퀴즈로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내부 자원만으로 혁신을 추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의 선택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X. 맞습니다. 내부 자원만으로는 혁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외부와 아이디어를 또 나누고 또 기술을 유입해서 내부 자원을 외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의 핵심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보고 충분히 잘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연합학습, 즉 FL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중앙 서버의 데이터가 집중된다. 2번, 데이터의 이동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 3번, 학습 속도가 향상된다. 여러분의 선택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바로 2번, 데이터 이동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잘 풀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본 데이터는 로컬 기기에 넣고 밖으로는 나가지 않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보안이 강화되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학습된 결과값, 웨이트나 그런 파라미터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모델이 점점 더 학습이 잘 되고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협력, 즉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운영 체계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 가지 키워드들을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다뤘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는 AI 기반의 파트너십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혁신이 가속화되는 정말 밑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안전한 공유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될 것 같은데요. 연합 학습이라든지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잘 갖추는 것이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학습을 잘 설계하는 이 루프,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의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네, AI 기반 창업 방법론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오픈 이노베이션, AI 시대의 협력 기반 혁신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와 연결이 만드는 성장이 얼마나 가속화되는지 함께 여러분도 체감을 하셨나요? 네,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에도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